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은 드셨겠죠? 네. 오늘 세션 웹브라우저 세션이랑 HTTPS RESTful API 세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웹브라우저 세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는 코드만 치는 기계가 아니라 이제 웹브라우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신이 치는 코드가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번 세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웹브라우저 세션에서는 웹브라우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웹브라우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HTML의 약자가 어떤 약자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손? 네. 네, 맞습니다. HTML 언어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하이퍼 텍스트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훈님 아시나요? 네.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초월된 문자라는 뜻이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이 궁금하다고 했을 때 이제 웹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또 저희가 그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버튼 같은 것을 이동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듯 저희가 보고 싶은 문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관심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서에 들어가게 되면서 문서와 문서 사이에 접근을 하는 것을 웹 브라우징, 웹 서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접근을 하는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항상 www를 많이 치실 거예요. 네, www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기쁘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좀 호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약자인데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WWW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라는 데서 여러 대학이랑 연구기관들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신속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1989년 팀 버너스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990년 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퍼텍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생겨났고 HTML과 HTTP 기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약자를 적어놨는데요. 아마 이 약자는 HTTP 세션에서도 쓸 거예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HTML이라는 약자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뜻이고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 안에서 www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을 하고 웹페이지인 HTML 문서를 받을 때 HTTP 통신 규약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뒷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했던 팀 버너스리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웹입니다. 흑백에다가 좀 디자인도 별로기도 하고 역시 처음 만든 웹이다 보니까 좀 기능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이 웹 브라우저가 이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과 로버트 카이오가 공동 개발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은 이제 웹에서 탐색을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편집도 할 수 있었으며 넥스트 스텝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에 이제 이 월드와이드 웹을 시연하는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Who owned one of these machines was Tim Berners-Lee when he was working at CERN, and it happened to be the machine that he invented the web on. And of course, one thing that we often forget about is when Tim Berners-Lee invented browser and the Nexus web browser. When Tim Berners-Lee first made the web and first made the first web browser, he called it the World Wide Web, renaming it the Nexus browser a few versions later when he obviously realised that the web was much more than a 대충 이렇게 시연을 했었는데 역시 옛날 컴퓨터라서 컴퓨터가 좀 크기가 크죠. 그렇게 이제 최초의 월드와이드 웹 브라우저는 텍스트 위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후에 나오는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가 이미지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초의 그래픽 웹 브라우저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일 뒤쪽 이미지가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어릴 때 많이 썼던 웹 브라우저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근데 몇 년 전이었지? 저희가 20년도였나 21년도였나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서비스가 종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들 지금 뭐 쓰죠? 뭐 엣지라든가 뭐 크롬 같은 걸 쓰죠.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한때 익스플로러를 많이 쓸 때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에서 좀 기본으로 포함을 해서 사용자한테 많이 판매를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를 했다가 다른 브라우저들이 출시를 하게 되고 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좀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얘기를 했던 크롬이나 엣지를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쓰는 웹 브라우저가 딴 게 또 어떤 게 있죠? 네이버 웨일. 좋습니다. 네이버 웨일. 또 2개만 제가 더 얘기를 들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맞습니다. 또 한 개 또 뭐가 있죠? 아이폰 쓰시는 분. 네, 맞습니다. 사파리 쓰죠. 이렇게 웹 브라우저의 춘추 전국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글씨가 좀 작죠. 뒤에 분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제가 그래프만 조금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미지가 22년도부터 23년까지 저희 웹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제일 위에 독보적으로 나오는 그래프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롬이 독보적인 1등을 자랑을 하고 있고 2위가 사파리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삼성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어폭스 이런 웹 브라우저들이 항상 여러 가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좀 약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로 넘어와서 웹 브라우저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를 알았으니까 웹 브라우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웹 브라우저란 뭘까요? 웹 브라우저란 뭐죠? 저희가 웹 브라우저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웹 브라우저라는 건 좋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웹 서버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서 검색을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를 브라우저라고 하고요.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브라우저는 제어판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실행을 하게 되면 주소창을 입력할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 보이시죠? 좀 이미지가 좀 잘렸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크롬 첫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의 기능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동그라미로 좀 빨간색으로 막 다 쳤었는데 이제 탭 관리하는 창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주소를 검색하는 검색 창도 있고요. 그리고 북마크를 표시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웹 브라우저는 웹 콘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은 다른 기능들 중에서도 주소 표시줄에 URL이 입력이 됐을 때 어떻게 브라우저가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URL과 URI 차이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링크 같은 걸 보내줄 때 다들 URL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URI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시면 구글 검색창도 보시면 막 URL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URI에서 다뤄볼 건데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는 약자로 우리말로 통합 자원 식별자입니다. 그러면 URI는 인터넷 우편물의 주소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 리소스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이버 웹툰의 한 링크를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어떤 웹툰인지 알까요? 수요 웹툰입니다. 다들 화상귀환이.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화상귀환 웹툰을 조금 많이 좋아해가지고 쿠키를 조금 많이 질러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만들다가 이 링크를 써야겠다 해서 이 링크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옆으로 쓴 것 같은데 일단 이 링크를 봤을 때 중요한 점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뉜다는 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따로 해놨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URI는 스킨, 호스트, 패스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그러면 스킨은 뭘까요? 다들 대충 스킨이라는 것을 제가 글로 적어놓긴 했었는데 감은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킨은 리소스에 접근을 하는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TPS라든가 HTTP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호스트는 접근할 대상의 호스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는 접근할 대상의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가지고 온 링크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라. 이 부분이 스킨이 되겠죠? 그리고 comic.naver.com으로 이동을 해라. 이게 네이버 웹툰으로 이동하는 호스트명이 되도록 하겠죠.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 이동을 했을 때
웹툰에서 디테일의 타이틀 아이디랑 위크, 수요일 위크에 해당하는 경로로 이동을 해라. 이것이 상세 경로를 얘기를 하는 패스가 되겠죠. 모든 URI나 뒤에 다루게 될 URL은 이런 형식으로 링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URL은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URI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많이 쓰는 URL로 넘어왔어요. URL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는 뜻으로 특정 서버의 한 리소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똑같이 가지고 왔죠. 구체적인 위치를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화상기한이라는 웹툰의 리소스를 가지고 와라 라는 링크를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URL은 흔히 웹사이트 주소랑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자원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하나가 들어야 됩니다. 그럼 URL이 URI인가요? 아니면 URI가 URL인가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URI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식별자라는 뜻이고 로케이터는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별자라는 단어의 정의가 방대할까요? 아니면 로케이터라는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가 더 방대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모든 것을 식별하는 용어가 더 방대를 하기 때문에 URI는 URL이 될 수 있지만 URL은 URI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URI는 정보 리소스를 고유하게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리소스도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똑같은 링크입니다. 저희가 링크 중에서 이제 URI와 URL을 나타내냈었는데 모든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URL은 HTTP라는 프로토콜과 전부 합쳐야 구체적인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 부분이 HTTP부터 링크의 끝까지가 URL이 될 수 있는 거고 URL이니까 URI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URI는 식별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자체의 이름도 되고 프로토콜도 합친 그 자체의 주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제외를 하더라도 UR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 브라우저의 동작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동작 원리를 알려면 DNS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DNS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다들 컴망 수업 들어봤다. 그러면 컴망 수업 들어보셨으면 DNS를 저희가 혹시 교수님 어떤 교수님 들으셨죠? 김동균 교수님이라면 분명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혹시 DNS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DNS가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도메인 이름을 이제 머신이 읽을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예시를 들자면 스마트폰에서 주소록이 관리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저장을 할 때 전화번호랑 성과 이름을 입력을 해서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죠. 그럼 저희가 전화번호를 이제
제가 김규혜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이름을 검색을 해서 그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걸 수가 있죠. 이걸 전화번호는 IP 주소를 뜻하는 거고 성과 이름은 도메인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웹 브라우저를 접속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amazon.com을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amazon.com은 성과 이름이 되는 거고 아마존에 해당하는 192.0.2.44라는 IP 주소가 전화번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본론으로 넘어와서 웹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이미지가 조금 잘렸는데 잠시만요. 이제 안 잘리네요. 네. 웹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는 URL을 입력을 할 겁니다. 제가 URL이라고 말하든 URI라고 얘기를 하든 다 똑같으니까 제가 URL 얘기를 했을 때 왜 URI라고 얘기를 안 하죠?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웹의 동작 원리를 설명해주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페이지 URL을 입력을 할 때 이제 DNS라는 시스템이 도메인 네임 부분을 URL에서 호스트명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명은 IP 주소로 변환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호스트명 말씀드렸죠? 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NS 서버가 해당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아서 사용자가 입력한 URL 정보와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URL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TCP 커넥션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URL 정보와 IP 주소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HTTP 요청 메시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성된 요청 메시지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거쳐서 해당 IP 주소의 컴퓨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HTTP 요청 메시지는 다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웹페이지 URL 정보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웹서버는 도착한 웹페이지 URL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 검색을 한다는 게 저희가 URL을 입력을 했을 때 로딩창이 뜨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딩되는 상황에서 검색된 웹페이지 데이터는 또다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응답 메시지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거쳐서 원래 저희가 URL을 검색하는데 사용했던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응답한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웹페이지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되고 저희가 아는 웹사이트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좀 어려웠죠? 사실 저도 처음에 조금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를 얘기를 하자면 URL을 입력을 했을 때 DNS를 통해서 호스트명을 통해서 IP 주소를 받은 다음에 그 IP 주소를 통해서 TCP 커넥션을 맺고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웹서버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나 잘 받았다. 너네한테 데이터를 주겠다. 그 데이터를 HTTP 프로토콜이랑 TCP 커넥션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보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보내서 저희가 아는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로 이동을 했어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저희 화면에 렌더링이 되는 걸까요? 보통 웹페이지 데이터는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함께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렌더링이 됩니다. HTML 파일과 CSS 파일은 이제 렌더링 엔진 중에 HTML 파서와 CSS 파서와 파싱이 돼서 HTML 파일은 돔 트리로 변하게 되고요. CSS는 CSSOM으로 변환하게 되어서 이 두 개의 파일들이 트리 같이 가지를 뻗게 돼요. 이제 밑에 이미지는 보지 마시고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과정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돔 트리와 CSS OM 트리가 합쳐져서 렌더 트리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렌더 트리를 통해서 저희는 웹브라우저에 모든 컨텐츠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렌더링 엔진이 아니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처리를 하게 돼요.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주로 쓰는 크롬의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프론트엔드 세션에서 조금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브라우저는 싱크로너스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한다는 것,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났죠?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나는 개발을 하면서 코드만 치고 내가 잘 돌아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지? 라고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지금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프론트 분들은 리액트를 쓰실 거고 백엔드 분들은 스프링을 다루게 될 텐데 리액트는 결국 index.html이라는 하나의 파일로 모든 화면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프링은 타임리프라는 템플릿 엔진을 통해서 HTML 파일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API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코드에 대해서 성능을 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웹소켓, 웹RTC 이런 실시간을 이용을 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 렌더링이라든가 웹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원리를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그 기능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션을 기획을 하게 됐고 다음 세션은 HTTP랑 RESTful API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개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음 세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쓰는 CRUD도 있고요. 그리고 HTTP 통신을 하게 되면서 에러 스테이터스 코드도 나오게 될 거고요. 다양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션도 다 잘 들으시고 지금 몇 시죠? 50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일단 10분 쉬고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웹브라우저 세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10분만 쉬고 하자. 10분.